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도 사기꾼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68세 김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평생 모은 재산 20억을 통째로 날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할아버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택배 아저씨였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 여자 믿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하셨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뻔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달빛인 생극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40년째 조선업 자재 사업을 해온 68세 김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생연분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저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서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나 받는 게 전부였죠. 나이 들어서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큰 병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덕수야, 너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인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줄까?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분인데 나이는 55세.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여자분이야. 정말 점잖고 착해 보이던데 처음엔 아니야 괜찮다고 했지만 박 할아버지가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봐라. 차 한 잔 마시는 거지 뭐. 그분도 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만난 분이 이순자 씨였습니다. 정말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거기다 저보다 13살이나 어리니까 활력도 넘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하는 맛이 없더라고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된장찌개라도 끓여드릴까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이순자 씨는 정말 완벽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할아버지 밤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안부 문자를 보내주시고 혈압약 챙겨 드셨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직접 생강차까지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40년 넘게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이제라도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분과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나요? 이순자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사실 마음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할아버지 같은 좋은 분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희 재혼하면 안 될까요? 정말 꿈 같은 말이었어요. 68세 노인인 저에게 55세의 젊은 여자분이 먼저 재혼을 제안하다니요. 저는 바로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순자 씨, 저는 재산이 좀 있어요. 부산 시내 상가 몇 개하고 아파트도 있고 대략 20억 정도 될 텐데 결혼하면 다 순자 씨와 함께 쓰는 거예요. 그때 이순자 씨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기뻐하시면서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혼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이순자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어요. 처음 만날 때는 정말 소박하게 입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명품 가방을 들고 오시고 옷도 비싸 보이는 걸로 바뀌었어요. 순자 씨, 가방 새로 사셨네요. 예쁘네요. 아, 이거요? 딸이 사준 거예요. 요즘 딸들이 엄마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싶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순자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사실 딸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혹시 500만 원 정도 급하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이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딸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미국에 딸이 있다고, 그것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바로 500만 원을 드렸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돈 얘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건강검진 받으러 서울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비가 좀 많이 나와요. 300만 원 정도. 죄송하지만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좀 주저했어요. 하지만 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총 8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계속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원래 살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랑 세금까지 하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집만 팔리면 다 갚을 수 있는데 이때쯤 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산다고 하더니 집을 판다고 그것도 2천만 원씩이나?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의심하기도 그렇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이순자 씨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결혼하면 재산 관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은 금융 사기도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젊으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무리 재혼을 한다고 해도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재산을 맡기라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김떡수님 택배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택배가 없었거든요. 아저씨, 저 택배 주문한 게 없는데요. 아, 실수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뭔가 망설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혹시 이순자라는 분 아세요? 네, 알죠. 제 여자친구인데 왜요? 그때 택배 아저씨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웬 택배 아저씨가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죠. 할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이순자 씨 할아버지만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택배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순자 씨가 다른 할아버지와 팔짱 끼고 다니는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할아버지, 저는 이 동네에서 5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분들 얼굴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이순자 씨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들과도 만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택배 아저씨는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저번 주에는 옆 동네 최 할아버지랑 은행에 가는 걸 봤고 그저께는 김 할아버지랑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몇 번 더 지켜봤는데 택배 아저씨가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순자 씨가 적어도 4명에서 5명의 할아버지들과 각각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틀어주셨어요. 이순자 씨와 누군가가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거 하나 낚였어. 부산에서 사업하는 할아버지인데 재산이 20억 정도 된대. 몇 달 더 기다렸다가 결혼하고 나서 재산 빼돌리면 대박이지. 그래, 다른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됐어? 최 할아버지한테서는 이미 5천만 원 뺐고 김 할아버지는 아직 의심하고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이덕수라는 할아버지는 완전 순진해.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달라고 하니까 바로바로 줘. 조심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요즘은 머리가 돌아가거든. 걱정 마. 이미 재혼하자고 해놨으니까 이제 슬슬 재산 관리 명목으로 통장이랑 도장 받아낼 거야. 한 번에 다 가져가면 돼. 녹음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 녹음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은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신경이 쓰여서 이순자 씨가 여러 할아버지들과 만나는 걸 보고 수상해서 며칠 추적해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게 된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만약 이 택배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모은 재산 20억을 그 사기꾼에게 통째로 빼앗겼을 거예요. 택배 아저씨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순자 씨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죠. 다음 날 이순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순자 씨, 어제 말씀하신 재산관리건 좀 더 생각해보니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은행에 같이 가서 절차를 밟을까요? 이순자 씨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정말요? 할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 바로 가요. 문자를 받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1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싶어서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이순자 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관 두 분이 저와 함께 있었죠. 순자 씨 앉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분들은 누구세요? 경찰관입니다. 순자 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 순간 이순자 씨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관분이 녹음 파일을 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관념하더라고요. 이순자 씨, 아니 진짜 이름이 박미경 씨죠? 이미 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죠?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이미 전과 7범의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쳐온 거였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만하세요. 1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었으면 됐어요. 경찰관분 말씀으로는 제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피해를 봤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통장 하나에 5억 정도 모아둔 것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들도 경찰에 신고해서 모두 사기 사실이 밝혀졌죠. 최 할아버지는 5천만 원, 김 할아버지는 3천만 원, 박 할아버지는 2천만 원, 총 6명의 할아버지가 피해를 봤는데 다행히 대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800만 원 정도의 작은 피해로 끝났지만 만약 택배 아저씨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사건이 다 해결된 후 저는 그 택배 아저씨를 꼭 한번 제대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뻔했어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당연한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 당하셔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른 어르신들은 그런 일 안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택배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비슷한 사기를 당해서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에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사기 당하지 않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을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저는 택배 아저씨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1천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 아드님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억지로라도 드렸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너무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돈 이야기를 꺼내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 둘째, 재혼을 생각한다고 해도 재산 관리는 함부로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몇 년은 지켜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 셋째, 주변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 지금도 가끔 그 택배 아저씨를 만나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요. 그분이 제 인생의 구세주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김할아버지처럼 평생 열심히 살아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기꾼에게 빼앗길 뻔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절하고 적극적입니다. 둘째, 본인의 과거나 가족 이야기를 자주 바꿉니다. 셋째,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넷째, 재혼하자면서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보이면 무조건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상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김할아버지를 구해준 택배 아저씨처럼 우리도 주변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돌봐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시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한 번쯤은 자세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공감 남겨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